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드디어 수열이네요. 전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IQ 테스트 문제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숫자의 배열에서 규칙성 찾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재밌더라고요. 심심할 때 즐겨 푸는 단원이기도 해요. 뭐 문제적 남자라든지 옛날에 하던 그런 뇌색 예능 계열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여기 나오는 공식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나중에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영상도 한 번쯤 찍어볼 예정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수열이란 건 차례대로 나열된 수, 뭐 요런 거, 라고 하지만 뭐 그냥 숫자 늘어놓고 규칙성 찾는 거죠. 별건 없어요. 그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 일단 두 가지 형태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용어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나열된 수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된 게 있어요. 이걸 수열이라고 하면 요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그러면 제1항, 제2항 혹은 첫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기호로 쓸 때는 A1, A2, A3,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 그냥 지나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라서 딱히 뭐 이걸 억지로 기억해야겠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항. 자, 일반항이라고 있는데요.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AN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게 이런 거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반항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등차 등비 수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부터 보면 자, 등차. 자, 등호할 때 그 등자예요.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는 합차할 때 그 차예요. 그래서 빼기. 둘이 뺐을 때 같은 빠지는 수를 가지고 있는 수열. 그래서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3에서 1 빼면 2죠. 5에서 3 빼도 2죠. 7에서 5 빼도 2죠. 2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럴 때 그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영어로 보통 D라고 써요. 자, 이거 아주 쉬운 수열임에도 일반항을 구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뭐 1, 4, 7, 10 이런 식으로 가면 3씩 늘어나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네요. 이렇게 하는 건 쉽지만 여기서 갑자기 439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래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항을 구하는 식으로 일반항을 3n-2라고 구해놓고 439번째 항은 A 439니까 3 곱하기 439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막힘없이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거 A에는 A1 더하기 n-1의 d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요거는 첫째 항, 요거는 공차겠죠?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돼요. 물론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 단계를 거의 다 떼먹고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어차피 3차이니까 D가 여기에 3이 있다 그러면 3n 하고 나면 A에는 3n을 먼저 써주고 첫 항이 1이니까 1 넣었을 때 1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해주면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령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모양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 합공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성질 중 하나인데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은 A, B, C 이렇게 등차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A 더하기 C를 반으로 나누면 항상 B가 나와요. 이거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A와 C의 평균이 B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여기에 D만큼 차이 나고 여기에 D만큼 차이 날 테니까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해보면
a 플러스 a 플러스 2d 이거를 반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d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앙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자,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a 플러스 2를 반으로 나눠주면 c가 나옵니다. 이것도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중앙이란 건 다 등차 수열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오게 돼요. 그건 곧 뭐랑 같다? 평균이랑 같다. 그래서 요걸 응용해서 합공식도 나오게 됩니다. 여튼 뭐 생각보다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볼까요? 등차 합.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쓰게 됩니다. 썸이죠, 썸. 합친다. 그러면 SN 같은 경우 등차 수열에선 2분의 N, A1 플러스 AN. 뭐 이거 책에 보면 공식에 여기 L을 쓰기도 하고 이거 일반항을 대입해가지고 2A1 더하기 N-D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요. 뭐 문제 풀 때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n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n이 되죠. 이거는 a1에서 an까지의 평균이에요. 2분의 a1 플러스 an.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야. n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더한 거는 2분의 a1 플러스 an과 항상 같게 나옵니다. 차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다 n을 양변을 곱해보면 여기에 n을 곱해보면 얘는 n이랑 약분돼서 전부 다 더한 sn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비 수열도 패턴은 똑같아요.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도 뭐가 중요해요? 일반항이 중요하겠죠. 자, 등비, 같을 등, 비, 이거 비례식할 때 비, 곱이 비슷한, 곱이 똑같은 그런 수열이라는 소리예요.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수열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준 수열 이런 게 등비 수열이다. 얘도 일반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살펴보면 일반항은 an equal a1 곱하기 r의 n-1승 여기서 r이라는 건 요 공비를 뜻합니다. 자, 뭐 3, 6, 12, 24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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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돼 있죠? 그럼 an은 3 곱하기 2의 n-1승 이런 식이 되겠죠. 요 모양새를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등비중항. 등비중항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등비수열이라 그러면 B제곱이 AC가 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여기저기 응용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B는 루트 AC 이렇게 놓고 보면 기하평균 산술기하 쓸 때 이런 거 있었죠.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AB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이건 등차중항 등비중항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고쳐서 한번 써보면 A, AR, AR 제곱이니까 AR의 전체의 제곱이 A 곱하기 AR의 제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이것도 뭐 등차 수열에 익숙해져 있다면 등비 수열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합이 조금 어렵죠. 합공식 등비 합. 자, 등비 합 공식은 저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거든요. 자, 역시나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SN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R-1에 A, R에 N승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는 N은 이 끝에 있는 항이 아니라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꼭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위아래 마이너스를 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R에 A에 1 마이너스 R에 N승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R이 1보다 클 때, 요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 0보다는 크고 보통 요럴 경우에 요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자, R이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R이 1인 경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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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가서 A, N개다. 그러면 N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등비수열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R이 1인 경우에는 꼭 상수함수처럼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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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1인 경우는 꼭 빼주시는 게 아니면 예외 케이스로 따로 계산해 주시는 문제들이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원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인수분해 보면 R1, R-1로 인수분해를 보면 R의 N-1승 더하기 R의 N-2승 더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더해지는 얘가 전개식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얘랑 약분되면 A 곱하기 해보면 A, AR 제곱, AR 3승 이렇게 해서 AR N-1승, N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거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즉 인수분해를 응용해서 만든 식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체가 좀 불가능해요. 요거 다음 단원에 나오는 시그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그마 AN이다 그랬는데 AN이 등차인 경우에는 그냥 대충 분배를 해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 합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과 일반항 관계. 이거는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것들인데요. Sn-Sn-1은 N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더한 거고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1까지 더한 거니까 둘이 빼보면 다 지워지고 N-1이 AN 앞에서 지워지고 나면 얘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합공식이 주어졌다면 그거에 N-1를 대입한 거를 빼서 AN을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가 완벽하게 나오려면 A1과 S1이 같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SN이 가끔 막 주어지는 게 S1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막 3, 2, 4, 6 뭐 이런 식으로 2, 4, 8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첫 항만 좀 값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죠.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 뭐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S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벽한 등비수열 혹은 등차수열을 만들어줘라 이런 말이 있다면 A1과 S1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요거는 나중에 유형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식의 활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유형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등비수열의 경우는 이제 로그와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등비수열을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유형편에서 얘기를 하고 특히 원리합계 파트 예전에는 정말 시험 단골 손님이었어요. 오죽하면 따로 공식을 만들어서 외울 정도로 뭐 지금에 와선 너무 흔한 문제가 되는 데다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에 안 나오는 잘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언젠가 다시 유행은 돌고 돈다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겠죠.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단원이고 분명히 꽤나 활용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수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일반항을 만드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유형편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